자, 그럼 지금 시각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자율주행 관련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자율주행차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규제는 어떻게 바뀔지, 또 관련된 자율주행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전문가님 통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이슈로는 로봇 올라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5가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에 맞서서 관련 회사들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까지도 해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은 양시장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 안에서도 좀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트럼프 인수팀 최근에 그 계속해서 그 인재를 발굴하고 차기 행정부를 끌고 나갈 현재 인사들을 이제 발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교통부에서 어떤 최우선 순위를 이제 완전 자율주행 연방법을 제정한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처음에 어떤 그 전기차를 발굴하고 양산하는 과정, 그다음에 2016년부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끊임없이 좀 했죠. 바로 본격적인 사업화의 활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기폭제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AI가 이제 시장에 침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어제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했지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 랩, 그다음에 I3 시스템, 피런티어 이런 종목이 이제 이쪽 그 현재 이미지 센서, 다시 말해서 인식 센서죠. 사물에 대한 인식 센서.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그야말로 레이더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다하고 레이더, 카메라, 적외선 또는 초음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이더로 하는 부분들은 전파를 하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눈이 어떤 고체 물질이잖아요. 비도 이제 액체 물질이기 때문에 안개 이렇게 끼면은 현재 빛은 반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됩니다. 밤낮 상관없이 투과 이렇게 되기는데 이게 기상 악화가 되면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효용성 있는 것이 레이더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전파를 쏘기 때문에 안개나 비, 눈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건데 단점이 바로 입체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입체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완벽한 상용화의 길을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차트로 보면은 상승하다 밀렸지만은 박스권 돌파하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순환매 슈팅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었고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불신, 백신 음모론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좀 있죠. 케네디 보건장관, 케네디 주니어 대통령 후보인 사람을 보건복지부 수장에 앉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발칵 모더나 주가 급락하는 부분이고 또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 백신에 대한 불신, 부작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하고 했던 것이 있고 또는 섣부르게 1년 만에 이제 백신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5년, 6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장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좀 있죠. 또 계획된 질병이었었다 하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저도 그의 일부분은 상당 부분 약간 동의를 좀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미완성된 MRI 이제 기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지만은 바이오의 전체 트렌드 중에서 MRI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간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섹터나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백신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굉장히 불거져 나왔던 거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심도 있게 여러 번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쟁 일으키지 마라, 그렇죠? 질병 일으키지 마라, 뭐 이런 게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했다는 거에 약간은 뉘앙스.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서 이제 기후 문제, 특히 이 온난화 이거는 완벽한 사기다.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1900년도 초에 런던에서는 스모그가 많이 일어나고 공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나빠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굴뚝에 공기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나빴다 하지만은 정부에서 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담배 때문에 그런다, 연기 때문에 뭐 안개 때문에 그런다. 100년이 지나도록 이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 60년, 70년이 지나서 됐다는 거. 그러니까 7, 80년 돼야지 그 인과성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새로운 어떤 섹터 쪽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요소가 좀 필요하고 효소는 상당히 이제 바이오 쪽에 의약품 쪽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줄기세포나 다른 섹터 쪽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mRNA에서 살짝 벗어난 테마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노포커스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으로 갑자기 부상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반도체 재료 회사는 아니죠. 근데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유해 물질을 그 분해하는 것에서 효소를 사용합니다. 여기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이 좀 됐죠. 근데 시세는 좀 현재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상이 갔다가 차익실 매물이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노포커스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줄기세포 기술, 파킨슨병 치료법, 인류 의료기관과 손잡고 실용화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기업 내용은 이제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이 일본에서 인증을 받아서 이쪽 투여법을 한다. 기자회견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약간 의료 쪽이 굉장히 보건복지부 쪽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죠. 네이처셀은 임상 3상까지 했는데 그 현재 품목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뭐 임상 4상을 하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사상하는 데가 유례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인데 FDA에서 약이 나오고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데 우리나라는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생법이 이번에 정식 내년 2월에 발효가 되고 시행령이
이런 어떤 조사 공표가 12월 7일에 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고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미중 패권의 다툼의 한 가지 축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첨단 재생 우려 관련된 이슈가 내년 1월, 2월 한번 크게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관련된 종목으로서 S바이오메딕스를 이야기를 좀 하는데 S바이오메딕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모든 어떤 신경세포, 모든 세포로 자라날 수 있는데 특정 분야로 자라나는 이 신경세포,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에 추출을 해서 요거를 임상 실험을 했더니 기가 막히게 되더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차트 이것 때문에 한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오랫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남았다가 효용성 입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오늘 강하게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할 필요가 있는데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됩니다. 현재 중공사 보고서에는 조 단위의 기술적 가치 평가를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의 강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이제 포커스 쪽으로 mRNA는 좀 미국 현재 케네디 보건복지장관이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피해가는 테마 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S바이오메딕스 한번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부분에서는 내년에 CS 2025가 열리는데 벌써 후보가 혁신상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유니스트리에서 개발한 돌봄 로봇 레미가 출시가 된다. 이거는 뭐 LG나 아니면 삼성에서도 이런 돌보미 로봇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허브 역할도 하고 돌보미 역할도 하고 뭐 셋톱박스 역할도 하고 모든 만능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갖춰주면서 모든 것을 하고 만약에 신체 이상 신호나 아니면은 이상 행동을 한다 하면은 즉시 신고를 하고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시장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자세한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